자, 계속해서 이제 불문법원, 행정법의 법원이죠. 행정법의 법원은 뭐라 그랬어요? 행정법의 존재의 형식, 인식의 근거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그 의미가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법치행정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은 뭐예요? 행정은 법률에 따라서 시행돼야 된다. 그 법안에는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다. 성문법원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 국제법규 이런 게 이제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 불문법원.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어떻게 구별되냐? 성문법원은 그 글로 써 적혀 있는 게, 글씨로 적혀 있는 게 성문법원이고 불문법원은 그게 아니에요. 적혀 있는 건 아니죠. 자, 불문법원에는 첫 번째는 관습법이 있죠. 관습법.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그렇게 어렵더라고. 관습법은 뭐냐? 일정한 사실이 일정한 사실이 장기간 반복된다는 말은 어떤 것이 우리가 관행이 성립되고 그리고 이것이 시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또 국민들에 의해서 법적 확신이 인정된 법규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나? 불문법이다. 장기간 반복되고 법적 확신이 인정된 법규범이다. 그래서 행정은 법률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된다. 이 법률 안에 관습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보면은, 자, 생각을 해보자고. 장기간에 반복되고 법적 확신으로 인정된 법규범이다. 이게 법적 확신이라 그래. 확신이다.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자고. 뭘 생각하냐면, 서울. 뭐, 노래 있잖아요. 우리들의 뭐 하나 나오는 거야. 자, 이 서울. 이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거는 500년 전통 오랫동안 인정되어 있는 거예요. 인정돼서. 장기간 반복되고, 수도로 반복되고, 법적 확신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게 헌법이나 마찬가지로 헌법인데 무슨 헌법 안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는 관습 헌법이다. 관습 헌법이단 말이야. 500년 동안 반복되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게 모든 국민이 법적 확신이 들었어. 그러면 관습 헌법이단 말이야. 서울. 그러면 이 관습 헌법인 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서울을 만약에 세종시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서울 세종시로 옮기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해야 되겠지. 관습 헌법을 개정해야 돼.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돼.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돼.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헌법 개정 절차가 헌법에 나와요. 헌법 개정 절차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 서울을 세종시로 옮긴다는. 따라서 보면은 이렇기 때문에 누구야? 노무현 대통령 때 신행정 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래서 특별법을 신행정수도에 관한 특별법을 이걸 국회에서 제정해. 국회에서 국민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들이 제정했다고. 그러면 신행정수도를 갖다 행정수도가 헌법 개정 절차는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법률로 국회의원들이 정했어.
이거는 관습헌법에 위반돼서 위헌이단 말이에요. 위헌이라는 거예요. 위헌이기 때문에 이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다 그래요. 무효 판결을 받았어요. 놀랍죠, 그죠? 행정은 법률에 위반된다. 예? 이 관습법 아니에요, 관습법. 법률에, 우리나라 헌법에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안 나오지만 모든 장기간 관행이 반복되고 모든 국민이 법적 확신이 인정돼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이 하나의 헌법이다, 헌법. 따라서 국회에서 신행정 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이건 법률 아니에요, 법률. 이 관습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무효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위헌 판결을 하니까 못 하잖아. 그러니까 법률 명칭을 이렇게 바뀌었어. 뭐라고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 신행정수도 후속 조치를 위한 뭐라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연기 공주지역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려고 이 헌법을 개정한 걸 벗어나려고 이게 법률이 헌법을 개정하는 거 아니다. 신행정수도 후속 조치를 위한 신행정수도 결정을 정치에서 하니까 연기 공주지역 뭐라고? 지역? 행정중심 복합, 행복도시라고 해요. 행복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수도 이전이 아니야. 복합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걸 제정했다고 말이에요. 이걸 제정해서 추진한 거예요. 이게 2004년도에 위헌 판결이 나고 2005년도에 이제 이게 다시 제정돼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관습법이라는 것이 이거는 관습 헌법 수준을 갖는 소리를 가지는 거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관습 헌법이란 말이에요. 이 헌법에 위반되는 신행정 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니까 무효. 그러니까 신행수도 후속 조치를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관습 헌법에 위반되지 않은 그런 조치를 취했다 그 말이야.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관습법이라는 불문법이 법치 행정의 원칙 위에 해당되는 헌법에 해당되고 법률에 해당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관습법은 장기간 관행이 반복되고 법적 확신이 인정된 법규범을 우리가 관습법이다 한다. 법적 확신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신이 인정 안 되지 않은 걸 사실인 관습이라고 한다. 사실인 관습. 이거 민법 할 때 아주 몰라갖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이거는 법은 아니에요. 관습법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이해 가죠, 그죠? 이해 쏙쏙 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관습법은 근데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조리예요, 조리. 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시행된다. 그래서 성문법이 없거나 일반 원칙이 조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에 보충적 적용이다. 보충적 적용. 관습법은 보충적 적용이다.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법률 우위의 원칙. 위의가 아니지. 위의 원칙. 법률 위의 원칙 안에는 관습법이 들어가요. 관습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 유보의 원칙 안에는 왜 관습법이 안 들어가냐? 유보의 원칙 안에는 안 들어가. 법률 유보 안에는 법률 유보의 법률은 성문법이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 그 말이에요. 이거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한 5번째는 얘기하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관습법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관습법의 종류에는 행정선례법과 관습법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이 종류.
종류는 뭐냐? 행정선례법과 선례법과 뭐라고? 행정선례법과 민중적 관습법이 있다. 민중적 관습법. 과가 아니지. 민중적 관습법. 행정선례법은 뭐냐? 행정선례법은 행정관행이 관계 당사자에 의해 법적 확신으로 인정된 관습법이다. 행정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때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야 된다. 행정절차법 4조 2항에 나오는 거예요. 관행이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돼서 국민들이 믿는다면 신뢰보유 원칙에서 그걸 우리가 법적 확신을 갖는다면 관습법으로서 우리가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지 못하고 그거에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법의 해석, 국세기본법에 보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 세법 해석, 해석이나 납세행정의 관행, 납세행정의 관행. 자, 만약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새로운 해석, 관행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판례는 비과세 관행의 성립 요건을 명시하여 비과세 관행을 행정선례법으로 인용하고 있다. 비과세 관행. 세금을 안 매긴 다음에 비과세 관행.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판례 보면은 2016도 43077 판례를 보면은 비과세 관행이 어떤 경우에 인정되느냐, 행정선례법으로 인정되느냐에 대한 내용은 적혔지만 이 판례에서는 부정적이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했어요. 자, 읽어보면 국세기본법상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의 상당한 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제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를 해요? 부가가치세는 보면은 이게 이제 생각을 해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하는 데는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갑이라는 회사가 갑회사 있는데 갑회사에게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공급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걸 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을이라는 회사가 회사의 내부 인테리어 건물 때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면 을이라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떼고 내야 될 거 아니야. 부가가치세를 공지하고 내는데, 근데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어떤 물건에 붙여서 10%씩 붙여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직접 세금을 냈는데 병이라는 이 인테리어 업체에 이 사람의 명의가 인테리어 납품업 명의가 병이라는 사람의 명의로 돼 있었다고. 그러면 명의가 이거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갑회사에게 내는 게 병의 명의로 갑회사에 공급될 거 아니에요. 얘는 명의를 빌려서 하니까. 근데 세금 계산서는 멍청하게 을 자기 이름으로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좀 공제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을 자기 이름으로 납부를 했으면 공제를 해주는데 병의 이름으로 남의 이름을 명의를 빌려줘 해주니까 공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판례에서 을은 공제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못 받으면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려면 자기 이름으로 명의자 이름으로 해서 발급받은 그 증명서를 세금계산서를 내출해야지. 얘가 명의자니까 얘 이름으로 세금계산을 발행해서 제출해야 그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데 을 자기 이름으로 해갖고 부가가치세를 내버리니까 감면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 판례를 내린 거예요. 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민중적 관수법. 민중적 관수법은 뭐냐? 주민들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관행이 성립하여 법적 확신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민중적 관수법은 관습법상 어업권 또는 또 이법권, 관행어업권이라고 관행어업권, 또 이법권이라는 이보의 관행, 고기를 잡는 어업권이란 말이에요. 관행어업권. 자, 관행어업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관습법상 유수사용권. 이런 것이 민주적 관습법이다 말이에요. 유수사용권. 유수사용권. 자, 그 바닷가가 있어. 여기 있는데 여기는 이 바다에는 다 그 지역이 허가를 받고서 하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사용했다. 갑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이 지역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 갑 지역에 대해서 누구나 이 지역은 갑이 고기를 잡는 지역이다. 그렇게 만약에 관행이 형성되고 법적 확신이 이루어졌다면 이 지역에 다른 사람의 그 어업권을 갖다가 허가를 내주면 안 되겠지, 그지? 안 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침범을 하면 행정청에게 군청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물도 말이죠. 물도 하천 사용권을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 관습법상 관습법에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행정은 마음대로 그걸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습법의 한계에 대해서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이 저촉되지 않은 한도에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관습법의 한계는 뭐라고? 한계는 법령의 한도 내에서 관습법은 헌법을 최상위 구금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불문법이니까 전체 법질서에 반해는 안 된다. 헌법과 헌법 개정 아까 얘기했죠.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성문헌법과 관습헌법이지만은 성문헌법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고 무효다. 무효. 헌법 개정 절차를. 자, 이제 다 판례. 두 번째 이제 판례법. 자, 판례는 뭐예요? 판례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법원에서 법률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 법원의 최종 판결을 우리가 판례라고 그러죠. 판례가 또 있죠. 어디 있어요? 헌법재판소. 법률의 위반 여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례. 자, 판례는 법치행정령 원칙은 판례에 따라서 해야 된다. 판례를 따라야 된다. 행정청은 뭐예요 여기서? 법원이 내린 판결에 구속된다. 판경이 아니다. 판결에 구속된다.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 기속력이라고 불러. 기속력. 법치행정 원칙, 행정은 판례. 그 법률 안에는 불문법, 성문법 들어가는데 판례도 들어간다. 그래서 기속력이다. 기는 말했다가 이게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속박하는 거예요. 말했다 재갈을 물려서 끌고 어디 못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기속력. 그래서 행정청을 기속한다. 행정청은 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되는 걸 우리가 기속력이라고 불러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면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이 위헌이다 그렇게 되면 그때 그 법률은 무효야, 무효.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법원과 국가기관은 위헌이 판결이 나면 법률이 위헌 판결이 나면 그 위헌 판결 나는 것에 행정청 국가기관은 다 구속이 돼요. 따라서 법치행정의 원칙은 판례에 따라 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영미법계,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선례구세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영미법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판례, 각급 법원에서 이제 지방 대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도봉법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법원이 이제 행정법원이죠. 행정법원이 있고 그런데 사실 행정법원에서 한 게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이렇게 좀 예전에 선행 판결을 위반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 없는 건 아니고 우리는 영미법계가 아니라 할 수는 있어. 실제로 이거에 안 따르고 행정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안 따르고 할 수도 있어. 그걸 우리가 형식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따라야 된다. 실질적으로는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위반해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실질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조리. 판례는 이약하죠. 법원의 판결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기속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면 행정청은 그에 대해 구속돼. 모든 국가기관은 위헌 판결에 따른다. 무효다. 무효면 효력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법률을 따라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행정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리. 이 조리라는 말이 정말 첫 번엔 이해가 엄청 안 되더라고. 이게 뭐 조리라고 막 누가 한 줄씩 이렇게 써놓잖아. 이게 조리가 뭐냐 말이야. 법치 행정의 원칙. 행정은 법에 따라 시행돼야 된다. 법 안에는 조리도 들어간다. 조리에 따라 시행돼야 된다. 이 조리라는 건 사전에 찾아보면 원래 사물의 본성이라는 말이에요. 사물의 본성. 뭐 조리 있게 이야기를 좀 조리 있게 해봐. 그 말이 조리. 근데 그 말은 틀린 의미야, 그지? 우리한테는 이런 의미가 그런 조리가 아니에요. 이건 사물의 본성이라는 의미인데 이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여기 나오는 법치주의에서는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법의 법원에서 나오는 조리라는 의미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갖다 조리라 한다 그 말이에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조리라 한다 그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원래 조리는 법적 공동체인 인간단체에서 도출되는 윤리적 최소한의 원칙, 사물의 본성, 어원대로 말하면 그 다음에 정의의 원칙, 모든 법 질서가 지향해야 할 윤리적 기초, 이게 이제 조리의 뜻인데 행정법의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말하는 조리라는 것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뭐가 있어요? 비례의 원칙. 이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이야, 위법. 비례의 원칙. 원칙. 그 다음에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이런 행정법의 기본 원칙, 앞으로 이제 배워요. 다음 시간에 행정법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해야 돼. 법원의 효력에 대해서 한 시간 더 하고, 그 다음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배우는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이것에 따라서 행정은 이런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조리에 따라서 시행되야지 이 조리에 맞지 않으면 위법이다, 위법하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위법하다 그 말이죠. 여기 보면 행정법의 일반적 원칙으로서 조리는 성법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직접 적용된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비례평등 원칙은 다른 법령의 보충적 효력에 그치지 않고 뭐라고? 헌법적 효력을 갖기도 한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 조리에 해당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 어떤 건가?
자, 생각을 해보자. 조례의 원칙에 위반되면 우리가 그거는 무효이고 무효다. 무효고 위법하고 헌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조례가 뭐냐? 자, 보자고.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에서 저기를 뭐를 했어요? 조례를 제정했어. 응? 조례를 제정했는데 어떻게 제정했냐? 만약에 의회가 경상북도 의회가 있어. 의회에 만약에 이게 의회에 와가지고 이제 증언을 해. 증언 바빠 죽겠는데 와서 의회에 나와서 뭘 갖다 출석해갖고 증언하라고 그러는데 누가 바쁘니까 안 하잖아. 안 하니까 만약에 출석 안 하면 과태료를 매긴다 그래. 과태료를 매기는데 이게 조례예요. 조례는 헌법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죠, 그죠? 그래서 조례를 정하는데 자 뭐라고 정하냐면 공무원들이 와서 증언을 하면 예를 들면 5급 수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예를 들면 공무원이다 그러면 9급은 뭐 2만 원 과태료 안 하면 2만 원, 8급은 3만 원. 8급이지 8급. 8급 공무원은 와서 출석 증언하면 3만 원. 그다음에 뭐 5급 공무원은 안 하면 뭐 5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매긴다고 이렇게 차등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세상에 뭐 와서 출석 증언 안 한다고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과태료를 제정한다. 이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평등의 원칙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평등의 원칙이 안 맞는다는 것은 이건 평등의 원칙은 이건 헌법적 효력을 갖는 거라고 그랬죠, 아까. 평등의 원칙,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헌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건 행정이잖아. 행정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법치행정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위법하고 무효다 말이지. 응? 또 신뢰보호의 원칙 얘기를 하죠. 신뢰보호의 원칙 다음 시간에 하는데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이 조리지만은 이것은 행정권을 구속한다.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은 법에 따라 시행되는 원칙의 조리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거론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안 되면 위법하다 그 말이에요. 위법하다. 뭐가 위법해? 제천시 공무원 제천시에서 저기 용도 변경 건축과의 용도 변경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어.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그 종교단체 누구야 그게? 무슨 종교회관 그게 무슨 종교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종교 집단에서 거기에 뭐라냐면 그 종교회관을 건립하라. 종교회관 누구? 제천시가 산골 아니에요. 산골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종교회관은 뭐 수련원을 이렇게 지려고 공무원을 만나가지고 혹시 여기 수련원 땅을 사갖고 수련원을 종교회관을 건립하면 여기 허가가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무원이 너 문제 없습니다. 대순진리교라는 종교 단체에서 제천시에다 이제 이게 땅을 사갖고 종교회관을 건립하려는데 괜찮습니다. 웰컴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대선진리교에서 신뢰보호 공무원이 오케이 해준다 그 말이야. 신뢰보호 다 해준다. 가서 여기서 땅을 보고 땅을 계약하고 이제 공사대금 딱 이제 하려고 땅을 다 줬어. 짓고 설계도 하고 종교회관 설계도 하고 딱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건축가가 신청해서 해라 용도 변경하고 건축가를 신청하러 공무원한테 딱 갔더니 안 된다는 거야. 여기 돈 많이 집행했는데 이게 뭐예요? 신뢰보호 원칙이에요.
첫 번에 해준다고 공무원 관계 공무원이 했으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다 돈 집행하고 다 돈 땅 사가지고 뭐 설계도 다 작성해갖고 가져가갖고 몇백억 지출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냐 안 된다고 그러냐고. 이럴 땐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서 신뢰보호 원칙은 뭐예요? 사물의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 행정권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일반 원칙에 의해서 구속이 된다. 그래서 행정법의 법원은 바로 이런 법치행정과 관련되는 거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 이해가죠, 그죠? 법치행정의 원칙과 관련된다. 그래서 행정법의 법원이 뭐냐? 법원은 행정법의 인식의 근거, 존재의 형식. 그런데 법치행정이 이제 행정은 법에 따라 된다는 법에 따라 시행돼야 된다는 그 법안에 바로 행정법의 법원이 있다. 성문법원과 불문법원. 성문법원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조약과 국제 법규가 있고, 불문법원에는 그다음에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확실히 돼. 다시는 안 잊어먹지. 이걸 이해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어떻게 했어요? 보고만 외웠고, 특히 관습법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암기하느냐고 무의미한 시간이었어요, 사실 시험에 맞추기 위해서. 자, 그다음 행정법의 그다음 장은 행정법의 효력, 법원의 효력이죠. 법원의 효력도 내용이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서 그다음에 법원의 효력은 별도의 시간에서 좀 더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좀 쉬었다가 행정법 법원의 효력을 하도록 할게요.